안녕하세요. 11주차 2교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능과 역할, 주요 기능, 지방 분권에 따른 지방 보장 전달 체계의 변화예요. 협치 기능이 있어요. 협치라는 거 함께 간다는 뜻이죠. 정책을 심의하고 연계 기능, 같이 연계, 계획 수립 및 실행, 통합 서비스 지원 기능, 기본 사업 수행, 수의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거죠. 통합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최대한 효율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겠죠. 또 여기 보면은 지방 분권에 따른 협의체요. 대표 협의체가 있고 실무 협의체가 있고 실무 분권 협의체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다. 대표 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의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 추진계획, 전문위원 구성 이런 것이 있다. 실무협의체를 보게 되면은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실무 분과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실무 분과 공동사업 검토, 또 실무 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수 있죠. 또 분과가 있어요. 분과별 자체 사업 기획 시행 평가, 지역사회 보장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시행 과정 모니터링. 또 읍면동 사무소 지역사회 협의체를 보겠어요.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 발굴 업무 지원,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 업무 지원, 지역사회 보호체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읍면동 협의체 특과사업 논의, 시행 관련 대상자 지원 여부 결정 협의를 한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협의체. 자, 이번 이 시간에는 성남시의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이해와 역할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전문가의 박창호 회장이라는 전문가, 지역사회 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연합회의 박창재 회장이라는 전문가의 한번 협의체 내용을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잘 들으세요. 한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남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교육을 담당한 안녕하세요. 오늘 성남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교육을 담당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그것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 뵙게 돼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도 만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바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민간협력 거버넌스 행정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풀뿌리 자치기구인 동단위에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기구이고 동협의체위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협의체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과는 우리 동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어려운 얘기야 라는 반응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성남시 동협의체 그리고 각각의 동에 100% 맞춤형으로 설명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성남시 동협의체의 모델을 오늘 이후부터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협의체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협의체 구성과 기능 그리고 협의체 위원님들의 역할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동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중앙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확대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낮은 복지 체감도 그리고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실제적이고 효용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민간협력 거버넌스 개념이 대두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거버넌스 구조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내에서 출범을 시작한 협의체는 지자체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온전하게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안정성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5년도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적인 기구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함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도 있겠지만 그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은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흔히 우리 동사무소라고 하죠. 동사무소가 예전에 최근까지는 동주민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주민센터가 간판이 동행정복지센터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중심의 민간협력 거버넌스 행정 중요성이 부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복지 허브화라는 제도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 내실화와 그 다음에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해서 동단위 복지 행정을 찾아가는 모델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가 궁금하시죠? 예,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인구 분포 그리고 산업 구조, 복지 인프라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이 하나같이 다른 동의 문제들과 획일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로 진행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주민들이 돌봄과 나눔 그리고 여러 가지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 이런 강력한 안전망을 만들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재미나게 해나가기 위한 동네 복지 구심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요비체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긍정적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협의체는 동협의체를 비롯해서 크게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리고 동협의체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동협의체는 보시다시피 다시 50개 동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3개 구협의체로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고요. 각 협의체는 구성의 취지를 살려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민간협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구성 방법은 주민들 중에서 참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이 동회에 신청을 하면 동장님들이 추천하고 시장님이 위촉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그 주요 기능으로는 대표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역할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마을 복지에 관한 특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동도 있습니다. 위원회 자격은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뭐 사회복지사, 뭐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동장님은 당연직으로 활동하고요. 기타 위원님들은 동여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분여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촘촘한 복지 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특색 있게 지역 자원 발굴, 사각지대 발굴 이런 조사반도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눔 지원반을 함께 분과를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협의체와 동협의체는 어떤 역할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와 동협의체는 수평적 협력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분과는 기본적으로 지역 안에서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장사업 개선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면, 실무협의체는 이러한 각 실무분과, 앞서 자료에서 확인했듯이 각 실무분과가 그 역할들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면서 대표협의체 심의자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이 핵심적 역할입니다. 이러한 시협의체는 동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하고, 동협의체 위원님들도 시협의체 활동에 참여해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연계 협력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시, 구, 동 완전한 체계 마련을 위한 모델도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시길 제안합니다. 그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문제로 사회보장급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됐을 때, 우리는 흔히 사각지대라고 하죠. 이런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이 발굴됐을 때
행정, 공무원에게 1순위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발굴된 사각지대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보면은 사회복지기관 관련 시설들이 해당하겠는데요. 또한 후원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도 우리가 함께 발굴해서 연계해주는 역할을 우리 동협의체 위원님들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지역 안에서 우리 동네 안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의 기능도 우리 동협의체에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그리고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복지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그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곳이 바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협의체는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런 기능하는데 함께 참여하는 우리 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이 공동체의 사고를 가지고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책임성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한 임원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뭐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동에서는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민간협력을 위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부위원장님이나 총무, 그리고 분과장, 간사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모든 회의 주제와 구협의체 활동을 함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위원장님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된 조직 운영과 그리고 동협의체의 활동의 지원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위원장이나 총무는 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제 공공위원장이나 민간위원장님이 부재 시 그 역할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민간위원장님 유고시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간사는 대부분 협의체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협의체 회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특화 사업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간사가 맡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분과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눔 분과나 아니면 자원 발굴 분과나 이런 분과장님들은 협의체 내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동협의체가 결속면뿐만 아니라 자체 역량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대부분 맡고 있는데 가능한 민간위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인해서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 그리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위원님들의 최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위원님들의 최고의 역할은 협력이지만 그런 협력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은 협의체 구성의 기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협력을 아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핵심 가치인 나눔과 돌봄 그리고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에 대한 민가 간 그러니까 동해 공무원들과 우리 민간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을 책임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 위원장님이 공공의 행정에 월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이 민간이 뭘 해달라고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구분해서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서 서로를
이 민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대를 명확히 좀 제시할 수 필요가 있고요. 우리 동, 우리 시 주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각각 공무원이 잘할 수 있고 우리 민간 위원님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서 서로 신뢰감으로 우리 동마다 지역사회 보장이 원활히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한번 우리가 고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을 위해서 우리 동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협의체는 우리 동에서 어떻게 연계 협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동 특화사업과 마을복지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고, 해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면은 바로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 민가 간이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동 마을복지를 위해서 전문가이자 중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동 마을복지의 전문가이고 중개자입니다. 또한 우리 동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변자이자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동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웃들과 협력하는 협력자 역할도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국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성남시의 지역사회 협의체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셨죠. 많은 도움이 됐을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는 그 보장협의체가 시, 군구, 동면사무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곳에 하나의 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이제 그 협력해서 한번 관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천시의 협의체에 지금 현재 그 보장협의체에 건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중개 중에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그 자기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수업을 다 들으셨는지 빠져 있는지 점검을 해서 출석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다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이 1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또한 2학기에는 더욱 분발하여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